스트라이커 하면은 이제 전설의 스트라이커들 있죠. 차범근 선수, 황선홍 선수, 이동국 선수 등 모두 필드에서 맹활약을 한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나가는 건 이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로 구성된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이 지난 10월 8일부터 주한미군에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갑 여단 대신에 장갑차 부대가 들어오는 건데요. 스트라이커 부대가 아예 주한미군에 정식 배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 육군 기계화 보병의 핵심 전력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장의 모습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지면서 시가지 전투, 기지 방어, 수색 정찰용 등으로 궤도형 장갑차보다 기동성이 높은 차륜형 장갑차가 인기를 얻고 있죠. 이 차륜형 장갑차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일 텐데요.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운용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미 육군의 대표적인 차륜형 장갑차로 활약 중입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12.7mm 기관총과 고속 유탄 발사기를 탑재한 기본형부터 105mm 전차포를 탑재한 버전, 120mm 박격포 탑재 버전, 서우 대전차 미사일 탑재 버전, 30mm 기관포 탑재 버전 등등. 이거 탑재 버전 얘기하다 숨 막혀 죽겠다. 실전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유형의 전투 차량 버전이 존재합니다. 장갑차가 이렇게 버전이 다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말 하나의 차종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가성비 때문이죠. 이번에 주한미군에 들어오는 스트라이커 여단의 주력 모델은 M1126 ICV입니다. 한마디로 ICV는 이제 보병이 타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내려서 싸울 수도 있는 보병 전투 차량이에요. 한마디로 보병을 싣고 다니는 트럭 내지 버스 같은 거고, MGS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퀴 달린 경전차입니다. 보병은 못 타요. 그 대신 위에 105mm 포탑을 단 거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MGS는 작년에 전부 퇴역했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가차 없습니다, 진짜. 그 MSG는 참 요리를 맛있게 하는데 MGS는 왜 그랬을까요? 자, 하여간에 이 스트라이커로 돌아가서 기본형인 ICV 같은 경우는 승무원 2에서 4명 사이를 태우고 무장보병 9명도 태울 수 있어요. 또 최고 시속은 일반 도로 기준 100km까지 밟을 수가 있고요. 12.7mm 중기관총, 마크19 40mm 고속 유탄 기관총을 탑재할 수 있고, 이거를 그냥 사람이 위에서 올라가서 잡고 쏘는 게 아니라 RWS계의 베스트셀러인 노르웨이의 M151 RWS를 얹어가지고 그걸로 기관총 등의 무장을 운용합니다. 덕분에 신속성은 물론이고 생존성과 화력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비용 절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판단하기에는 한국군이 기존의 주한미군이 수행하던 어떤 전차나 자주포 같은 기갑 전력의 어떤 긴급한 보강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흑표만 해도 몇백 대씩 있는 한국군이 과연 큰 위협이 될 정도일까 하는 것도 있고, 또 북한군의 전차 전력이 숫자만 많지 질적으로는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미군이 전차를 아예 한반도에 배치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치장물자 형태로 보관은 계속하고 유사시에 사람만 들어와서 증원 전력으로 쓰겠다고 하는 개념을 유지한다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지금 스트라이커만 해도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기본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차 저지 능력이라는 면에서는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트라이커 하니까 한국형 스트라이커 K806, 808이 떠오르는데 우리의 차륜형 장갑차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일단 우리의 신형 차륜형 장갑차 K806과 808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806은 바퀴가 6개라 6이고요. 808은 바퀴가 8개라 K808입니다. K808은 주로 전방에서 병력 수송 및 전개, 수색 및 정찰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808에는 험준하고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을 고려해서 워터제트, 즉 수상 추진 장치와 도하판, 쉽게 해서 이게 딱 앞에 딱 세워가지고 배 앞머리 같이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 무장은 12.7mm 중기관총 혹은 고속 유탄 기관총을 탑재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기본형과 비슷합니다. 반면 K806은 후방 지역 및 도심 지역의 기동 타격, 수색 및 정찰 등에 쓰이는데요. 특히 노후화된 KM900 시리즈 차륜 장갑차 전량과 일부 K200A1 궤도형 장갑차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K808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임무를 맡기 때문에 차체도 6륜형으로 간략화되었고 무장도 7.6mm 기관총 일정으로 간소한 편입니다.
2018년 최초 배치를 시작하여 2023년까지 목표량인 600대를 배치할 예정인데요. 미군의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처럼 전방사단의 연대 편제가 사라지고 우리도 여단으로 개편되면서 K151과 K808 장갑차로 기동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스트라이커 시리즈에 최신형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스트라이커 X라고 합니다. X. 에이브럼스 X와 같은 회사인 제너럴 다이너믹스 랜드 시스템에서 최신형 컨셉카로 공개한 건데요. 이게 발표된 스펙을 보면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넣어서 연비를 절감했고 또 짧은 거리는 소리 없이 전기 동력만으로도 이동 가능하고 발전된 전기를 외부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또 능동 방어 체계를 도입했고 360도 상황인식 능력 확보, 뭐 일종의 증강현실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주변 상황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버전에 대한 방어 능력도 강화했으며 내부 탑승 보병들에게 더 넓은 탑승 공간을 제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엔진을 켜지 않고도 장시간 정찰이나 감시 같은 임무 수행도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라 배터리 용량이 빵빵하니까 여러모로 승무원의 생존성과 편의성에 좀 더 무게를 실은 느낌입니다. 그럼 에이브럼스 X와 좀 추구하는 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추구하는 바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같이 개발을 했어요, 아예. 그러면서 어떤 컨셉과 심지어 일부 기술은 공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형제죠, 어떻게 보면. 종류는 다르지만. 그럼 최근에는 확연히 차량형 장갑차에 좀 주목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차량형 장갑차와 궤도형 장갑차만이 가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륜형 장갑차는 일단 유지 비용이 적고 도로 주행에서 훨씬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장거리 단독 주행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누구라도 쉽게 운전을 익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륜형 장갑차는 트럭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차를 운전해 본 사람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속달이 가능합니다. 반면 궤도형 장갑차는 험지 주행 능력이 더 높고 방어력을 더 높게 설정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무게를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강한 방어력과 화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보병 전투차라는 면에서는 더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륜형 장갑차가 어떤 높은 기동성이나 편의성 때문에 주목을 받더라도 궤도형 보병 전투차는 또 그거대로 계속 존재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즉 누가 더 좋고 나쁘다를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